안녕하세요.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이테크 빔 설계 자동화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메가비엠의 한승원 팀장님 모셨는데요. 팀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메가비엠에서 BIM MEP 업무나 그리고 혹시 BIM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한승원 팀장입니다. 저희 메가비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각종 오토데스크 관련이나 BIM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이제 계속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직접적인 프로젝트 수행, 설계, 엔지니어적인 부분들까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지금 바뀌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웨비나신데 좀 떨리시죠? 아까 리허설 때보다 좀 긴장하신 게 느껴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저희 팀장님께서 더 자연스럽게 잘 방송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젠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우선 저희 설계로 본다면 전환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면 설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단계에서의 빔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BIM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테크 산업 분야라고 하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순위를 보면은 지금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순위가 지금 영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워레프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2021년도를 보면은 1위가 저희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다음에 3위가 SK 하이닉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 기준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국내의 점유율이 19.6%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되게 뿌듯한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이 시공과 설계 단계에 BIM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뉴스라던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뉴스룸의 데이터를 발췌해 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존 2D 방식에서 3D, BIM 방식으로 전환을 했더니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 오류라던가 그다음에 그 간섭 사항들을 미리 체크를 함으로써 리웍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BIM을 통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또한 3D 모델링을 통해서 저 클린룸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클린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최적의 어떤 조건을 사전에 그 설계 단계나 시공 전 단계에 체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플랜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설계 대비 플랜트 쪽은 굉장히 배관이라던가 케이블 트레이라던가 여러 이제 공조 설비라던가 많은 그런 복잡한 MEP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BIM을 했었을 때 ROI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이테크 분야의 빔을 많이 수행해 보신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제가 바라보는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존 2D 대비 3D로 구현하게 되면서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쉽게 보여서 간섭 체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간섭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이 효율적으로 해소된 설계 성과품을 기반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저희가 여기서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은 필요 우대 스킬 중에 레빗, 나비수업, 오토캐드 활용 가능자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 BIM의 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빗 기반으로 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주요 업무 롤을 보면은 생산 장비 후급 설계 관리라는 또 업무가 있어요, 롤이. 근데 아마 지금 여기에 지금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통해서 이제 BIM을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 후급 설계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후급 설계가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팀장님? 네. 우선은 하이테크 시설에서의 생산 장비 후급 설계 관리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큰 게 저희 제조 장비에 관련된 제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들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공급하기 위한 라인들을 설계하고 그걸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뭐 생산 장비 후급 설계 관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라고 하면, 생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케미컬 용액들이라든지, 뭐 에어류들, 그리고 냉수나 냉각수들, 그리고 뭐 장비가 운용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라든지 배출가스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양이 엄청 많고 가닥들이 너무 많다 보니 루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 연결 정보에 대한 관리까지도 같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저렇게 주요 수행 업무에 생산 장비에 대한 후급 설계 관리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새로이 생겼다라는 게 그만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빔 시장에 있어서 이런 다른 하이테크 산업 분야 이외에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도 이제 빔에 대한 사항들이, 리퀘어먼트들이 점점 증대되어 있고 이제 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는 거죠. 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덜이다 보니까 인력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팀장님도 체감하시고 저 또한 맞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레빗을 기반으로 BIM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뭔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이나모를 통해서도 저희 지난 웨비나에서 BIM, 많이 사용하고 MEP 있죠. 부분에 있어서의 다이나모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다이나모를 활용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아예 상용화된 툴로서의 어떤 솔루션, 제품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메가BM에서 개발한 이게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 우선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빔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팀장님,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빔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본 진보된 업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품질을 확보한다던가 통합 정보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전체 원가를 절감하고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BIM을 활용해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효율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들어가서 각 단계별로 보면 일단 설계 단계에서 BIM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 기존의 2D 업무 환경에서와는 다르게 이제 3D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니 각 공정 간, 프로젝트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히 원활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2D 도면을 각자 다 엎어놓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유선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대부분의 것들을 같은 3D 공간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눈으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3D 공간에 올라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 설계 오류를 찾거나 간섭 체크를 통해서 간섭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설계도서의 품질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각종 BIM으로 인해서 도출된 설계 산출물들은 추후에 설계도서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많이 해소되고 신뢰가 가는 루팅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성의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 나오는 BIM 기반의 물량 산출물들은 추후 공사비 산출을 할 때에도 정확한 시공 물량이나 설계 물량을 잡을 때, 공사비를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 간의 설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원활하게 된다는 게 크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일단 요즘 설계 단계에서 완성된 빔 데이터와 시공이 계속 진행되면서 현장에 걸려있는 각종 객체들을 계속적으로 현장 실측이라던가 아니면 요새는 또 스캔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방법들을 활용해서 빔 데이터의 현장 정합성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공 단계에서 이런 빔 데이터의 현장 정합성 확보를 하게 되다 보면
추후에 에즈빌트 처리라든지 운영 단계에서의 BIM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구축된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공사 플래너 분들께서 계획하신 공정 계획, 공사 계획을 빔 데이터에 입혀서 사전에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혹시 공사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에 검토하고 공정 계획을 잡아서 추후에 이제 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이 프리패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루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루팅이 확보되고 시공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샵장에서 사전에 패브리케이션 돼가지고 현장으로 이동해 와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제작 원가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공사 기간도 많이 단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생산성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 단축이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아직 솔직히 운영 단계에서는 뭐 모든 뭐 현장, 대부분의 현장에서 운영 단계에서까지 BIM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계속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설비 현황 이력 관리라든지 뭐 유관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이를 통해서 신속한 작업 지시를 관리를 하고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하는 개보수라든지 대수선을 들어갔을 때 이런 사전에 누적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설비의 개선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당장 같습니다. 가장 큰 뭐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설비 현황 이력을 좀 관리하고 변경 관리를 해서 설비의 교체 주기라든지 점검 현황, 뭐 그리고 스페어에 대한 보유 현황 등을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트래킹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현 시점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 단계라고 하는 게 파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네. 하는 FM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해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FM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이 파실리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또 별도의 데이터, 그러니까 성상은 어차피 3D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정보들이 또 이렇게 다 리스트업되어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왜 하이테크 산업에서 이제 빔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에 대한 활용 방법까지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환 설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환 설계라고 하면은 2D로 완성되어 있는 2D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3D로 전환한다라는 개념의 설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2D 데이터를 3D 모델링으로 변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맨아워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자동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ROI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 지금 에즈이즈 상황과 투비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먼저 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 작업 방식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네.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 작업 방식은 레빗 환경에 사전에 작성되어져 있는 설계 도면을 뭐 인서트 시켜놓고 설계 도면에 있는 각종 배관 정보를 발췌해서 지금 보시면 배관의 사이즈를 입력하고 배관의 설치 레벨을 또 뭐 입력해서 CAD 도면에서 구현되어져 있는 설계 루팅대로 저렇게 배관을 일일이 하나씩 모델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백으로 깔아가지고. 백도로 깔아놓고 네. 그냥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다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 정보, CAD의 정보가 좀 누락돼 있거나 이러면 또 오류가 많기도 하고 막 그런 좀 불합리한 사항들도 많고요. 네. 지금 방금 보였던 건 평면에서 작업하는 거고 네. 평면에서는 평면상의 플랫한 배관들을 그린 거고 이제 뭐 입상 배관이나 수직 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섹션을 뷰를 또 끊어서 일일이 또 하나씩 작업해줘야 된다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이런 그렇죠.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뭐 3D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 뭐 도면의 양에 따라서 작업 시간은 달라지고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항상 저희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 성과품의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 휴먼 에러라는 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뭐 하나를 실수했으면 그걸 에러들을 찾기 위한 QC에 대한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모델링하는 걸 시전 영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D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네. 우선 백으로 CAD 도면을 깔고 그 백으로 깐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배관 스펙과 사이즈와 그다음에 레벨을 지정을 해서 그걸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하다 보니 그렇죠. 작업 시간이 너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네. 또한 또 숙련도에 따라서 또 성과품 그렇죠. 품질도 또 상이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엄청 많죠, 리비전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빠른 대응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투비는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것도 영상을 보고 좀 영상을 보면서 일단 전반적인 걸 저희가 시연한 영상을 보시고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CAD 기반, 2D 기반에서 3D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도면 보면 텍스트로 정보가 존재하고 라인으로 배관의 루팅 정보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3D로 바로 자동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일단 CAD에서 사전 작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텍스트 정보와 루팅 정보를 매칭시키고 이걸 DB화해서 3D 레빗으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루팅을 정리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어떤 범위의 CAD 데이터들을 레빗으로 옮길 것인지 설정을 하고 이 내용을 지금 레빗 환경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된 DB를 바로 읽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링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솔직히 이렇게까지 빨리 나오진 않는데 조금 편집이 잘 된 것 같고 이 장점은 일단 사전에 CAD 작업이 잘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난해한 부분 같은 모델링까지도 되게 쉽게 바로 모델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2D to 3D 모델링에 대한 저희가 제안드리는 솔루션은 2D 지금 저희 대부분의 작업들이 네. 2D 기반으로 해서 지금 라우팅 플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네. 작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건축 쪽 같은 경우는 2D CAD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이라던가 거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3D 레빗으로 변환하는 상용화되는 툴이라던가 각 회사에서 개발하신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지금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은 CAD로 작성되어 있는 배관이 네. 이게 레빗으로 해서 3D 객체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도면상에서는 CAD 도면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CAD 도면에는 라인과 텍스트가 있죠. 네, 텍스트가 있는데 이 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그 라우팅 되는 경로를 선택을 해주고 네.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정보, 배관에 대한 사이즈라던가 플루이드라던가 레벨이라던가 엘리베이션이라던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레빗의 3D 객체로 변환해 주는 게 핵심 키네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가장 주안점을 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 한번 해주셨지만 지금 BIM 관련 인력 시장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의 가장 주된 활용 목적은 일단 기존에 3D를 BIM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 3D로 데이터를 만들 때 CAD를 운용할 수만 있다면 이 CAD 환경에서 사전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컨버팅을 통해서 레빗 환경에서 바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네, 2D에서 네. 3D로 그렇죠. 꼭 레빗을 네, 잘 다루지 변환할 수- 못하더라도 네. 일단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직접 일일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발생하는 휴먼 에러들이라든지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개발하게 되었고, 세 번째가 이제 작업 시간. CAD에서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업무량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CAD에 능수능란한 분이시면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이 사전 작업하는 속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작업은 당연히 레빗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은 시간만을 가지고도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 꽤 많은 부분의 맨아워 절감이라든지 모델링을 구축하기 위한 소요 시간들이 많이 절감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D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빗의 3D 객체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엑셀 기반 데이터 활용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레빗에는 이제 속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속성이 기본적인 속성 말고도 굉장히 프로젝트가 점점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그렇죠. 어펜드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정보들을 일일이 레빗의 객체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기반의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as is to be를 한번 설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방식은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사전 설명을 하면 엑셀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지만 요지는 저희가 지금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라서요. 일단 네. 영상을 보고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냥 기존에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속성 정보라고 하면 일단 인스턴스 정보, 그러니까 동일한 객체여도 서로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저런 라인 넘버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일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객체에는 일괄 입력할 수 있는 품명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별 입력해야 되는 인스턴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평면이나 3D 공간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설계 도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그 내용을 다 수기로 입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지금 저렇게 네, 입력하는 그렇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객체 선택을 잘못해서 입력돼야 되지 말아야 될 값들이 입력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다 해놓고도 다시 QC를 진행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입력이 되고 나면 지금 몇 가닥 넣지 않으니까 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저희가 크게 2가지만 넣었잖아요. 이 외에도 들어가야 될 정보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많아질수록 부담은 많아지겠죠.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입력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외에 나머지 정보들, 일괄 입력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그나마 쉽게 스케줄에서 일괄 라이브러리 타임 명칭을 기준으로 재질을 입력한다던가 명칭을 입력한다던가 아니면 객체 규격 같은 것들도 일괄 입력이 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 정보들은 일괄 입력하는 방식을 거쳐서 총 2단계에 거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속성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지금 저게 2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서머리에서 각각 2줄만 입력한 거고 전체에 해당하는 객체들이 한 번에 다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속성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왜냐면 라인 넘버는 유니크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고유 그 정보들은 인스턴스로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형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형은 같은 유형은 한 번에 바뀌다 보니까 네. 배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각각의 인스턴스를 그 객체를 선택해서 인스턴스의 값을 넣다 보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또한 사람이 일일이 키인을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도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한 건 기본 초안은 엑셀 DB를 사전에 구축해 놓고 이 엑셀 DB를 관리하면서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 기반 데이터 활용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잡아놨는데요. 일단 저희 배관 같은 경우에는 산업 플랜트에서는 일단 라인 넘버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그럼 그 라인 넘버별로 이 배관의 특징이라든지 꼭 필요한 각종 설계 정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라인의 유속이나 정압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내부의 온도, 보온 유무 이런 기타 등등등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건 일단 이 레빗에서 갖고 있는 각종 파라미터 정보들을 사전에 먼저 엑셀로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저거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쵸. 엑셀 레빗에서의 정의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엑셀로 내보내 놓고 네. 그 내보내진 엑셀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 관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내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지금은 시연 영상이나 전체 파라미터를 다 체크한 건데 추후에는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내보내 놓고 이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건지, 저희는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속성 정보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라인 넘버를 기준으로 이제 엑셀 파일을 내보내게 되면, 지금 좀 이제 엑셀 파일을 여는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저거 다이나모로도 짜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일단 다이나모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모는 저희 그냥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라 이 엔지니어들이 짜다 보니 그 프로그램의 뭐 완성도라든지 뭐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산도 엄청 많이 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그래머 하다 보면 최적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밀어 넣는 과정이라든지 관리하는 과정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뭐 기존 타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신다라고 하면 뭐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엑셀 DB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고 그걸 밀어넣기를 해서 지금 보시면 뭐 아이소 플루이드라든지 아이소 스페셜 태그 값이 지금 아이소 라인 넘버 기준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연 영상에선 뭐 2개 매개 변수만 입력하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더 많은 것들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가 입력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아이소 플루이드랑 아이소 태그 넘버 부분이 네네. 지금 추가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엑셀 데이터 기반으로 입력이 된 정보인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선 그 초기에 아까 영상에서 초기에 있는 부분은 라인 넘버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라인 넘버가 바로 픽스가 안 될 경우는 더미로 그렇죠. 해서 더미 코드라도 더미 넣고. 코드를 네. 넣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더미 코드를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PNID가 완성되다 보면은 네. PNID를 라인 기반으로 해서 라인 넘버가 쭉 리스트업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걸 두 개를 매칭해서 매칭을 해서 일괄 변경 및 엑셀로 정보 매칭을 한 입력까지. 다음에 그 정보를 그대로 다시 불어 넣어서 맞습니다. 지금처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네.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에 설명드렸던 2D to 3D 모델링 자동화랑 좀 연계된 작업인데요. 죄송합니다. 2D to 3D로 자동화 모델링이 진행될 때 사전에 아이소 넘버 같은 걸, 라인 넘버 같은 걸 미리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리 입력되어져 있다면 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뭐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미 코드를 매칭해서 추후에 정리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때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다이나모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희 겟셋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엑셀로 추출하고 그다음에 추출된 엑셀을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다시 정보를 불어넣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이나모를 좀 아셔야 되고 그렇죠. 또 이 라인이 또 워낙 복잡하고 많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처리 속도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시스템으로 프로그램화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내가 실적하게. 다이나모를 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써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와 네. 속도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요 부분을 네, 좀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전환 설계에 이어서 전면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면 설계라고 하면은 전환 설계와는 반대로 이제 메인이 3D가 되는 거죠. 그렇죠. 3D를 기반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그 3D 설계된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2D 도면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2D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네. 평면 뭔가 바뀌면 평면 수정하고 그거 따라가서 또 입면 그렇죠. 도면 다시 연관 수정하고 도면 다 또 수정하고. 3D 모델링 수정하고 이런 네. 식의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 맞습니다. 전면 설계에서는 3D만 바꿈으로써 그 3D 기반으로 추출되는 평면과 엘리베이션 관련된 모든 물량까지도. 도면들이 물량까지도 다 한 번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면 설계라는 부분은 뭐 토목과 건축 많이 다 쓰고 있는데 하이테크 빔 분야에서도 이런 전면 설계라는 용어, 개념은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용어가 동일하게 쓰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이번 웨비나를 준비해서 전면 설계라는 단어는 처음 접하게 됐지만 저한테 네. 익숙한 단어는
풀빔이라던가 풀빔. 아니면 다이렉트 빔이라던가 하는 네. 뭔가 좀 직접적으로 뭐 네.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단어들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면 설계는 이제 토목 쪽, 그래서 국가발주나는 그렇죠. 거기에서 전면 뭐 설계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네. 우선 개념은 다 비슷하지만 어떤 산업 분야별로 해서 뭐 다이렉트빔, 풀빔처럼 이렇게 용어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니까 그렇죠. 네, 3D 기반에서 2D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전환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3D 모델링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어떤 ROI 부분이라던가 어떤 투비적 내용이 다 모델링과 관련된 개선 사항들을 그리고 데이터를 불어넣는 쪽에 포커스했다면 이 전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품 위주의 그 저희가 as is to be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선 배관 도면 작성에 대한 as is to be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as is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존에 완성된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을 추출하기 위한 작업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3D 객체를 기반으로 도면을 뽑아내려면 일단 평면상에서 뭐 몇 장의 도면을 뽑아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대로 각각 파샬 도면을 콜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뷰 분할을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연 영상에서 한 6장 정도로 분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또 똑같이 이 뷰의 개수와 동일한 시트를 또 일일이 생성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생성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타이틀을 입력하고 도면 넘버를 입력하고 하는 이런 설정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시트에다가 아까 생성했었던 그 뷰들을 또 배치를 해야 돼요. 일단 뭐 태그 작업까지 가기 전에도 하는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걸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파이프 태그 라벨 설정하는 걸 좀 보고 계십니다. 뭐 필요한 정보들을 뭐 공유 매개 변수화해서 라벨 다 추가하고 설정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정에서 쓰는 태그의 개수가 한두 개는 아닐 거예요. 뭐 적게는 뭐 대여섯 개에서 10개, 20개까지 넘어갈 수 있고 배관만 하더라도 한 가지 타입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개수의 라이브러리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 번 정도 정해놓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작업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 뷰에서 태그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그를 달아야 되는 객체들을 일일이 클릭하고 저 텍스트 문구들을 일일이 위치 지정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불합리함과 가만히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항상 저희 도면을 하는 친구들에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저기 또 숙련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게 또 퀄리티도 센스에 많이 따라서 달라져요. 퀄리티의 맞습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솔직히 뭐 도면이 무조건 이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는 미적 감각도 중요한 건데 네. 어떤 친구가 하면 뭐 들쭉날쭉이 뒤죽박죽이고 어떤 친구가 하면 되게 오와열이 잘 맞아 있고 하다 보니 상당히 이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나중에 성과품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도면 한 장을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뭐 도면의 복잡도에 따라서 작업 소요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는 건 뭐 시연 영상이다 보니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한 거고 복잡도에 따라서 뭐 많게는 뭐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태그를 찍을 것도 많고 막 해서 이게 간단한 건 1, 20분에도 끝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소요 시간을 저희가 모델링 완료하고도 최소 뭐 2주에서 한 달 막 이렇게 전체 인원이 다 합쳐서 도면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정을 잡고 항상 일정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설계 본연의 의미인 루팅에 대한 부분, 설계의 완성도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쓸 시간에 이런 도면 성과품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 네. 데코레이션 작업하는데 그렇죠. 엄청난 맨아워를 쏟고 맞습니다.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치수까지 입력을 하면 일단 기존 작업 방식은 설명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2D 도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맨아워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저희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이제 엔지니어가 인볼브 돼서 작업을 할 텐데 그 엔지니어의 그 작업자의 그 숙련도나 아니면 센스에 따라서 또 성과품이 다
다르게 되다 보니까 동일한 퀄리티를 이제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퀄리티를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과 맨아워를 절감하는 이런 이슈 사항이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모든 뭐 설계자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뭐 도면화 자동화 시스템일 텐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하진 못했고요. 지금 일단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 테지만 일단 각각의 파트별로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구현을 했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이번 저희가 그 전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MEP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케이블도 있고 덕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배관에 포커스해서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이런 도면에 대한 디멘전이라던가 태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이 지금 제품에서는 다른 케이블이라던가 다른 뭐 케이블 트레이라든지 네, 덕트라든지 다 치수나 다 태그가 치수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일이 하나씩 객체를 선택해서 태그를 뽑고 위치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멀티셀렉 및 그 태그의 위치나 태그에 뭐 배치되는 타입을 4가지 정도로 규정해 놓고 뭐 우측이나 좌측, 동측, 남측에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우선 태그의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그쵸. 거기에 맞춰서 다 자동으로 된다는 여기서 거네요.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찍지 않아도 되고 네. 태그 텍스트 위치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지금 네. 보이신 건 이제 치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일일이 찍어야 되거든요. 센터선을. 네. 근데 저희는 일단 멀티 셀렉을 해놓으면 그래놓고 어떤 치수를 찍을 건지에 대한 정보 타입을 선택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수선들이 자동으로 센터선 기준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우측으로 나오든 좌측으로 나오든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제 유저가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트 자동 생성인데요. 이렇게 뷰에 태그 작업을 했으면 이 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트 생성 기능을 활용을 하면 자동으로 시트가 생성되고 배치가 되고 뭐 도면 넘버라든지 타이틀까지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런 태그라던가 네. dim 같은 경우는 뭐 올 태그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전체가 다 오토 디멘저닝 기능이 있죠. 되는 거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저희가 그럼 얘기하는 건 완전 오토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올 태그나 올 디멘저닝이 자동으로 어노테이션 되는 걸 써보시면은 그거를 수정하는 맞아요. 작업이 더 지우는 게 많이 더 오래 걸려요. 걸립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거나 재배치와. 그다음에 재배치를 해야 되는 작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말 작업자들 입장에선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다 저한 번에 나오게. 자동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 제가 대부분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동으로 다 되는 거 필요 없다. 내가 셀렉트한 부분에 그렇죠. 차라리 딱딱 이렇게 그 셀렉트한 부분만 다 표현이 되면은 그게 훨씬 더 작업 맞습니다. 시간이 세이브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런 현업 멤버들의 어떤 리퀘어먼트를 반영한 그렇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배관 물량 산출에 대한 워크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 기존 방법과 그다음에 물량 2B 산출이요? 네. 네네. 부분에 대한 도면 물량 산출이 아니라 도면 작성이죠. 도면 작성. 아, 네. 네, 도면 작성에 대한 도면 작성을 하기 위한 워크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네네. 에지즈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에지 부분 영상에서 보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 뭐 이게 순서는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작업자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항상 이제 도면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뷰들을 먼저 생성을 해놓고 그 뷰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이후에 그 리스트에 맞게 시트를 생성하고 그 시트에 뭐 사전에 도면 넘버나 도면 타이틀을 다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시트 안에다 뷰를 다 일일이 배치를 하죠. 그 이후에 태그 작업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충분히 라이브러리 세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저희 작업자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열심히 한 장 한 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작업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2B에 대한 작업 방식은
일단 사전에 도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사전에 일단 뷰랑 시팅을 생성하기 위한 사전 설정이 좀 필요해요. 뷰 같은 걸 뭐 오토로 생성하게 해주려면 뭐 최소한 어떤 레벨의 뷰가 생성된다라든지 그렇죠. 네. 어떤 그리드 뭐 좌우에 어떤 그리드나 위아래 어떤 그리드를 기준으로 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DB로 정의해 놓고 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까지도요. 그 각각 도면에 도면 넘버랑 도면 뭐 타이틀까지도 뭐 엑셀 DB로 정리해 놓고 나면 이 정보에 맞게 뷰와 시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 시트 안에 뷰가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그 설정이 있는데 태그 설정은 저희는 기존 방식에서는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밑에 방식에는 태그라고 말을 썼죠. 라이브러리라는 설정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레빗의 본연의 기능 중에 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쓰려면 태그 라이브러리 당연히 필요할 테지만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보였던 각각의 그 태그들이 실제로는 태그 카테고리가 아니라 텍스트 박스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갖고 있는 이 정보 어떤 정보들을 고르면 그 정보를 자동으로 조합해서 텍스트 박스 안에 넣어주는 방식을 구현했거든요.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조합을 한 그렇죠. 텍스트가 뿌려지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게 뭐 프로그램의 부하가 많이 갈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태그보다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굳이 많은 수의 태그 라이브러리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그런 사전 설정을 좀 진행한 이후에 이제 기능을 실행해서 콜아웃 뷰라든지 시트를 생성 배치를 하고 아까 보였던 멀티 셀렉트 기능을 활용해서 태그나 딤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도면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죠. 아마 써보시면 기존 대비 어마어마한 작업 시간의 단축 효과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뭐 많은 기대 효과들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하시는 분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주는 뭐 퍼센티지는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얼마 정도의 체감을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쓰면 최소 50% 이상은 무조건 시간이 많이 감축될 거고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평준화돼요. 뭐 태그를 일자로 잘 맞춘다거나 위치 배치, 네, 아까 배열이라든가 에지즈 이런 것들 보니까 네. 네. 그 한 땀 상당히 한 땀.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작업자도 좀 편리할 수 있고 이걸 받는 발주처에서도 상당히 퀄리티 높은 도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업체를 쓰는데 업체마다 성과품이 다 다르면 그렇죠. 한 프로젝트에서 그것만큼 맞습니다. 네, 그게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저희 성과품 중 하나죠. 배관 네. 물량 산출에 대한 as is to be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현재 이 물량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 방식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먼저 결론은 레빗에 있는 스케줄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 좀 영상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는 어차피 기존에는 레빗에 있는 스케줄 기능을 활용을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스케줄이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이 하나 있고 개별 카테고리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은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로 물량을 산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게 저걸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카운트도 있고 랭스도 있잖아요. 카운트면 뭐 부재의 개수를 말하는 걸 거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길이 값을 뽑으려고 하는 걸 텐데 네. 지금 보시면 배관 지금 파이프 길이가 안 길이 나오네요. 값이 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네. 레빗의 전 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레빗의 기본 기능인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에 일단 이게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에서 하나의 장표로 이게 전체 물량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지금 위에 보시면 매개면서 추가한 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수량과 길이가 각각의 다른 열에 배치가 돼요. 네.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열에는 수량이 나오고 마지막 열에는 길이 값이 길이 나오죠. 값이 나오죠. 지금 나오는 그럼 수치들은 뭐예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애초에 저 랭스라는 매개 변수가 이 레빗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랭스가 아니라 저 라이브러리 뭐 블라인드 플랜지나 엘보나 뭐 가스켓 뭐 이런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쓰는 형상을 위한 랭스인 거라서 그냥 그게 떠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멀티 카테고리에서는 한 장으로 물량 산출서를 바로 작성하는 건 어렵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던 거고. 네. 그러면
그러면 이 멀티 카테고리에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배관이나 뭐 파이프 피팅, 파이프 액세서리 카테고리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를 각각 작성해서 3개의 파일을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파이프 스케줄을 만드는 건데요. 뭐 각종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파이프 길이가 합산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파이프를 개별로 만들다 보니 당연히 파이프 피팅이나 액세서리도 개별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에서 파이프 빼고는 같이 뽑고 뭐 파이프만 따로 뽑아서 합산하세요. 그거나 저거나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멀티 카테고리를 안 쓰고 개별 네. 카테고리 일람표를 쓰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작업량도 많아지고 지금 이게 요새 2023에서는 엑셀로 익스포트가 된다라고 CSV 파일 CS 포맷으로 파일로? 네, 근데 익스포트가 되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레빗 2010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텍스트 파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에 전달하기 위한 엑셀 형식으로 바꾸려면 또 일일이 엑셀의 텍스트 파일을 엑셀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걸 일단 지금 이제 액세서리 지금 스케줄이 만들어진 걸 보고 난 이후에 영상에 나올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다 뭐 소팅을 하고 매개방수 추가하고 하는 거 과정을 거쳐서 다 만들어졌다면 요걸 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내보내서 파이프나 파이프 피팅, 파이프 액세서리 다 3번을 내보내겠죠. 그래야겠죠. 네. 각각의 걸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번거로워요. 음, 이게 각각 텍스트 파일을 이제 엑셀로 변환을 하면 이걸 또 하나의 파일에 모아놔야 이걸 네. 받으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파이프 스케줄서부터 네. 파이프 액세서리, 그다음에 파이프 피팅을 이제 수량 산출서로 하기 위해서는 또 머지를 엑셀에서 맞습니다.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지금 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스케줄에서 익스포트하면 그만이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네. 된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카테고리를 썼을 때는 또 파이프 랭스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레빗 스케줄 기능의 어떤 한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하지 않는, 왜냐면 저희 수량 산출에 있어서는 모델링을 한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일람표에 나오는 그렇죠. 건데, 하지 않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수량 산출은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경우가 있단 나오죠. 말이죠. 맞습니다. 많죠. 배관 부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한 물량 산출 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시간 단축이나 휴먼 에러를 그렇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일단은 모델링 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 저희 요구사항들이 요게 됐으면 요것도 더 해달라고 하는 듯이 모델링이 되지 않아도 자꾸 더 계속 말씀을 요청을 하세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 물량 산출 단계도 보시면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나올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는 일단 소비를 지금 이제 그렇죠. 보여드리려고 하는 준비했죠. 건데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관 물량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델링 제외하는 아이템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 3가지로 좀 저희가 예를 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관 쪽에서 관련돼서 네. 모델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물량을 좀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네. 일단 관이음이라는 건 일단 저희가 뭐 직관 같은 경우에 길이가 긴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음매라든지 연결 부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재들을 뽑아낸다거나 그럼 레빗에서는 설계 단계에 있어서 그 별도로 배관을 모델링 모델링 할 때 네. 뭐 80m, 80m는 없겠지만 20m면은 20m를 쭉 해서 그냥 하나의 그걸로 모델링을 그 하죠. 하나의 객체로. 네, 객체로 모델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뭐 6m든 4m든 네, 간격으로, 3m든 간격으로 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관을 이음매들. 이음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수량이 이제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뭐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네. 그 외에도 저런 이제 직관에 대한 연결 부재 외적으로도 이제 엘보 수량은 나오지만 엘보나 뭐 T, 뭐 탭, 뭐 각종 이음매 부속류들의 네. 수량은 나오지만 이 부속류들도 어차피 현장에서 시공을 하려면 네. 용접이라든지 뭐 융착이라든지 뭐 플랜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이음매를 연결하기 위한 또 연결 방식에 대한 물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현장들에서는 용접 포인트 개소 관리에 상당히 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설계 단계에서 일단 뽑을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구현해 봤고요. 맞아요. 웰딩 포인트에 대한 네. 이슈는 플랜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요상이 높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긴 하지만 그 플랜지 체결에 필요한 볼트나 너트 그리고 플랜 사이에 들어가는 가스켓은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현장에서는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또 모델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플랜지에 뭐 특정 플랜지를 기준으로 한다던가 밸브를 기준으로 뭐 저 볼트나 너트 가스켓에 대한 수량을 뽑을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구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멀티 카테고리에서는 한 번에 그 네. 스트레이트 관과 그다음에 피팅류들 그다음에 액세서리들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툴에서는 이런 파이프에 대한 랭스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액세서리와 피팅류도 개수로 다 한 번에 셀 이동 네. 없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주황색으로 필한 부분 보면은 이제 웰딩에 대한 그렇죠. 개수도 나오는 웰딩 포인트에 대한 맞습니다. 개수도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한 번에 물량 산출서가 자동으로 나올 생성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만든 툴인데요. 한번 이 부분도 영상으로 네, 설명해 영상 주실 보시고 거죠?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물량 산출서라는 것 자체가 레빗 기반으로 하다 보면 그 BIM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물량 산출서를 구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매개 변수에 일단 저렇게 순서 넘버링을 해서 어떤 매개 변수를 쓸 건지 네. 일단 고르게 됩니다. 네. 저렇게 일단 물량 산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고르고 나면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이 완벽하게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이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의 의사 전달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접합 물량 같은 경우에 용접이나 융착하는 방식이랑 플랜지 부속이 들어가는 방식을 일단 구분해 놓았고 네. 그리고 이제 배관의 한 본 길이를 뭐 6m로 본다, 4m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각 기준값을 입력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저기 그럼 관이음에 대한 물량이 저 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렇죠. 또한 웰딩 포인트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은 용접으로 체크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플랜지 타입으로 했다 하면은 플랜지 타입에 따른 배관 사이즈별 볼트 볼트 너트와 사이즈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사전에 그 엑셀로 DB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동 매칭이 맞습니다. 돼서 이제 익스포트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대부분의 되겠네요. 그 플랜트 현장에서는 애초에 그 볼트너스 테이블이 이미 그렇죠. 사전에 완성되어 네, 있거든요. 스탠다드로 다 되어 그걸 있죠. 가져다가 사용해서 수량을 이제 입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놨습니다. 네, 그럼 다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뭐 이건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으로 익스포트를 하면 바로 이렇게 물량 산출서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웰딩 타입으로 접다 보니까 그 외의 구성류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외에도 뭔가 추가하고자 하는 새로운 부재나 아이템들이 있다면 또 아이템 항목을 추가 생성해서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 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럼 저기에 이제 플랜지 타입이라고 옵션을 했었다면은 플랜지 저기에는 수량이라든지 플랜지 수량과 그다음에 가스켓 수량과 그렇죠. 그다음에 볼트, 너트 뭐 수량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같이 나오게 되는 네.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 후단에 엑셀에서 다시 머지하고 하는 작업 필요 없이 바로 엑셀로 익스포트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맨아워가 좀 절감되는 그런 오류도 효과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Q&A 시간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라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팀장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웨비나를 보시는 분 중에서는 지금 하이테크 빔 분야에서 BIM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게 지금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빔을 수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 분야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학생인데 네. 그런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BIM을 좀 업무로
가지고자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선배로서 네.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런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 네. 좀 해주시면은 웨비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네.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짧게 좀 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기계 설비 설계를 조금 하고 네. 뭐 현장에 샵도 좀 하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한 10년쯤 전에 BIM 그 산업 플랜트 현장으로 이제 BIM을 접하게 됐는데요. 네. 설계 사무실도 다녀보고 샵에도 다녀보고 지금 BIM도 해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목적성이고 방향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새 뭐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BIM이 호황이고 각광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선택보다는 네. 왜냐면 BIM만을 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각 설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서 네. 설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습득해 나가면서 BIM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그냥 모델링만 할 줄 아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네네. 네. 네,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그 모델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BIM은 네. 그 BIM의 그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설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모델링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좀 더 이제 본인의 미래에 대한 목표점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난 그냥 BIM 해야지라는 가벼운 생각 말고 BIM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뭐 나에게 맞는 분야에 대한 선택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설계 지식과 BIM 지식을 같이 이렇게 좀 채워나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좋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배로서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워낙 몸값이 높아진 부분이 맞습니다. 바로 이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하이테크 빔을 하기 위해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제 돈을 쫓아서 한다기보다는 뭐 네. 그러신 분들은 근데 돈이 또 좀 중요하죠. 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부분보다는 단순 모델링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좀 더 확장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해서 뭔가 접근하신다면 좋을 네, 것 좋은 같습니다. 결과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승표님께서 질문 하나 올려주신 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배관은 용접으로 하고 네. 밸브나 기계 장비를 연결하는 부분은 플랜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네네.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일단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을 드리면 네. 물량 산출과 연관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방금 저희가 시연 현상에서는 파이프 구경이 얇고 밸브가 뭐 플랜지를 연결하는 밸브가 딱히 들어가지 않다 보니 플랜지 물량이 나오지 않은 걸 확인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다 용접이어갖고. 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배관은 용접, 근데 밸브랑 기타 장비는 플랜지 형식으로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밸브 좌우에 플랜지를 모델링을 하고 장비랑 연결되는 노즐 위치에도 플랜지를 직접 모델링을 해놓고요. 단지 배관을 연결하는 건 용접 타입이라고 체크를 해서 아까 그 체크는 피팅류에 대한 용접 물량을 뽑는다기보다는 직관 부위에 대한 연결 부재의 용접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창이었습니다. 애초에 피팅에서 나오는 용접 물량은 별도의 시스템적으로 뭐 품명에서 검색을 해서 커넥터 포인터의 수량을 따와가지고 자동 카운팅을 하는 부분이라 UI가 다른 UI가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이고요. 배관 직관에 대한 용접은 용접대로 설정을 해서 물량을 뽑아내고 플랜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애초에 저희가 플랜지를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모델링해서 카운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밸브나 기계 장비 연결하는 부분의 플랜지 형식일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을 직접 하죠. 직접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직접 그렇게 플랜지 타입으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일람표에서 가스켓 물량이랑 볼트 물량은 추가돼서 나오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선배의 조언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첫 웨비나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제가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왔어야 하는데
좀 실수도 많고 버벅임도 많은 것 같고 아닙니다. 자료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면 설계와 전환 설계에서의 각각 한 꼭지씩을 모델링 관점, 그다음에 성과품 관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자동화 솔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서베이를 통해서 뭐 이런 요청 리퀘어먼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들도 다 이루어질 거고 그거에 따른 뭐 이런 또 저희가 내용 네.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 마련이 될 텐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좀 알찬 정보를 저희가 드렸나 저도 좀 네,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궁금합니다. 준비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했으니까요. 네, 다음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CK 이경미, 메가비엠의 한승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